여름 초입으로 들어서고 있는 요즘 싱그러운 초록빛으로 가득한데요. 울산에는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작지만 위대한 생명의 숨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요즘 밖에 나오면 예쁜 꽃도 많고 나무도 푸릇푸릇해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사실은 봄부터 가을까지 막 다녀보면 너무 좋은 자연 환경을 갖고 있거든요. 산과 들 이런 가 보면 들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들꽃 보는 재미도 쏠쏠해요. 근데 들꽃을 보려면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서 나가야 볼 수 있고 또 내가 보고 있는 게 꽃은 맞는지 이게 뭔지 헷갈리더라고요. 그게 이제 고정관념인데 사실은 우리 주변에 조금만 나가보면 들꽃틀이 무수하거든요. 다만 우리가 그걸 잘 몰라서 그래요. 울산의 도심에 사실은 이 들꽃들의 종류와 들꽃들의 생태를 다 한꺼번에 모아놓은 학습은 있어요. 몰랐죠? 네. 그곳에 가보면 들꽃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거든요. 오늘 한번 그곳에 가보려고 하는데 어떨까요? 지금 당장 가고 싶습니다. 그렇죠. 한번 당장 달려가 봅시다. 산촌이라는 뜻으로 세발골로 불렸던 서사마을은 사람 살기 좋은 곳이었는데요. 개발의 흐름 속에 이제는 옛날의 흔적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옛날엔 산촌마을이라 들었는데 지금 둘러보니까 다 공사 중이네요. 그렇죠. 이 산전벽해 이 말이 여기에 딱 어울리는데 이곳은 서사거든요. 서사마을이라는 곳은 옛날에 굉장히 산골이 돼가지고 자연 부락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한 10여 년 전에 이곳에 이제 LH에서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해가지고 완전히 아파트 단지로 바꿔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살던 사람들 전부 고향을 떠났죠. 근데 이 마을이 사실은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역사가 있어요? 궁금하죠? 네. 이게 서사거든요. 여기가 옛날에 외사마을, 저 건너편이 내사마을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고 여기서 사자라는 게 내사, 외사 이런 말이 모래거든, 모래. 그러니까 아주 맑은 모래가 많은 곳. 여기에 이제 하천이 3개가 있어요. 이 천들이 흘러오면서 위에서부터 퇴적해 오는 흙들이 나중에 다 모래가 돼가지고 이쪽에는 전부 모래층을 형성했죠. 그리고 여기 건너가면은 바로 다운동이거든요. 다운동 쪽에는 또 너무너무 유명한 청동기 시대부터의 많은 유적들이 나왔던 곳. 또 건너편으로 가면 성안, 달천으로 이어지는 도심과 연결되는 곳이고 그래서 옛날에 달천하고 가까웠기 때문에 물이 많으니까 달천 쪽에 철장을 가져왔고 여기 세브리트가 있어가지고 쇠를 재련했던 그런 것들이 있죠. 왜냐하면 바로 강가니까 물도 많고 그런 걸 재련해가지고 바로 이동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곳은 옛날 또 다른 이름이 있거든요. 새밭골, 예를 들어 모래골 이런 말들이 이 마을에 전해지는 마을 이름인데 이 말은 뭘 뜻하냐면 그만큼 사람들이 살기 좋은 아주 밝고 양지 바른 곳이다. 서사마을의 전형적인 시골 풍경은 역사 속에만 남게 되었는데요. 비록 옛 풍경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다양한 이야기를 간직한 터전입니다. 이 마을에 대한 아주 전설 같은 이야기가 또 있어요. 뭐예요? 고려시대에 우리 울산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박윤웅이라는 사람이에요. 후손 중에 아주 유명한 박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시작될 때 고려를 다시 부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되면은 조정으로부터 그 역적 소리를 듣잖아요. 그래가지고 은거 생활을 하거든. 은거 생활을 할 때 여기 들어와서 살았다고 해요. 잘 알려진 사람은 아니지만 그 박추라는 분이 이름을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이름을 모래사자에 은거할 은자, 모래 속에 숨어 사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은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분이 여기서 정말 식량이 떨어질 때까지 곡기를 그냥 겨우겨우 연명하면서 나중에는 굶어 죽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기리는 여러 가지 제사도 지내고 그랬다고 하고요. 또 이 마을에는 너무 유명한 곰솔과 당제가 있는데 지금 다 뜯어내 가지고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저 앞에 보면은
소나무하고 그 마을 애향비하고 이런 걸 세워놨어요. 그래서 이 사라진 외사 마을에 대한 기억들을 좀 가지고 있는 동네다. 그리고 지난 한 3, 4년 전에 이 마을 사람들이 전부 이주를 하면서 이 마을 사람들의 여러 가지 스토리를 묶은 책도 만들었어요. 모래골 이야기 해가지고 떠나간 고향에 대한 기억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노력이 남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서사마을이 가진 천혜의 생태 환경을 이용해 들꽃의 아늑한 보금자리로 새롭게 태어난 들꽃학습원인데요. 자연의 생태를 배우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학교 같은데 들꽃학습원, 여긴 어디예요? 들꽃학습원, 옛날에 학교였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943년인가 아마 그때 일제강점기 때 문을 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학교가 잘 유지되고 오다가 1999년에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았는데 이 문을 닫고 나서 보니까 이 장소가 굉장히 아깝잖아요, 되게. 그래갖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이 서사라는 곳에 들꽃이 참 많았거든요. 그리고 생태 환경이 참 좋았거든. 그래서 들꽃학습원을 만들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한 2, 3년 작업을 해서 2001년인가 들꽃학습원으로 오픈을 했어요. 지금은 이 모습은 아니고 그동안에 한 20여 년 동안에 몇 번의 리모델링을 했고 이곳이 한 25,000평방미터 되는 부지거든요. 건물 자체에는 안에 들어가면 그냥 생태학습장 그리고 식물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곤충이라든지 이런 것의 표본들 이런 것들이 많이 되어 있는 곳이고 밖에 나오면 정말 들꽃학습원의 면모를 볼 수 있는 곳이죠. 싱그러움으로 가득 찬 이곳에는 소박하지만 강인한 생명력을 간직한 다양한 들꽃이 살아가는데요. 들꽃 하나하나의 자연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들꽃을 그냥 지나치게만 해서 어떤 게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좀 소개해 주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만나는 나지막한 이름 모르는 풀꽃인데 우리 잘 아는 것도 있어요. 민들레 이런 거 너무 잘 알잖아요. 제비꽃, 할미꽃, 붓꽃 이런 거 다 들꽃에 속하거든요. 작약 그리고 뱀딸기 이런 수많은 들꽃들이 있어요. 뭐 수선화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꽃들이 지금 막 올라오는 시기예요. 그런데 붓꽃이라는 것은 사실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외국에서 수입한 꽃으로 알고 있거든.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 자생 붓꽃이. 그래요? 들꽃이에요. 붓꽃의 꽃말이 뭐게? 모르겠어. 붓꽃이 꽃이 어떻게 생겼던데? 이렇게? 나팔처럼 생겼어. 네. 나팔처럼 생긴 뭐 소식을 전한다고. 그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호라비, 바람꽃 이런 재밌는 이름의 들꽃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재밌는 이야기들을 얘기해보면 다 있거든요. 그런 꽃들을 보고 또 이 꽃이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가 이런 것을 다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들꽃학습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도 앞으로 무심코 지나치지 않고 이 허리를 좀 낮춰서 이 꽃은 어떤지 좀 들여다봐야겠어요. 그렇죠. 들꽃은 눈에 잘 띄지 않고 연약해 보이지만 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들꽃학습원은 우리가 잊고 지냈던 자연의 가치를 깨닫게 합니다. 들꽃은 작아서 그냥 지나치면 풀처럼 보이지만 하나하나 다 소중한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 자연계의 모든 것들이 소중하지 않은 건 없잖아요. 그런데 제일 하층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은 우리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 이 들꽃의 역할은 뭐냐면 식물, 이 생태계를 유지하는 역할도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땅에 있는 토양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곤충, 공기 이런 게 다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곤충 생태계에서 들꽃은 굉장히 역할이 커요. 자기들의 알을 낳거나 번식을 하는데 들꽃만큼 소중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들꽃이 잘 건강하고 유지가 돼야지 그렇게 자연 생태가 잘 유지가 되는 것이고 특히 들꽃이 막 피는 계절에는 제일 많이 날아다니는 게 뭐예요? 벌이잖아. 네. 이 벌이 많아야만 자연 생태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 벌이 많기 위해서 뭐 들꽃들이 많이 피어야 된다. 특히 우리 뒤에 보이는 이런 연못 같은 거, 저수지 같은 거 이런 데는 물도 중요하지만 수생 식물들, 수생 들꽃들 이런 것들이 수지를 굉장히 맑게 해주는 역할
그런 엄청난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들꽃 학습원은 우리가 평소에 잘 몰랐던 들꽃의 중요성 이런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데 굉장히 소중한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런 자연의 섬세함과 위대함이 또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그렇죠. 들꽃 학습원에 와가지고 이 들꽃이라는 거 우리가 아무 때나 그냥 밟고 지나가거나 스치고 지나갔던 이것들이 얼마나 우리 지구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깨달았을 때 아, 우리 주변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걸 다시금 느끼게 되는 것이죠. 들꽃학습원은 자연과 공존하는 지혜를 가르치는 새로운 터전이 되고 있는데요. 울산의 다른 폐교도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가는 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폐교였던 곳이 이렇게 들꽃학습원으로 재탄생해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까 참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좋죠. 우리나라가 폐교가 어느 정도 되게요? 많이 되지 않을까요? 엄청 많을 것 같죠. 네. 전국적으로 한 4,000개가 돼요. 이게 인구가 소멸되고 젊은이들이 자꾸만 출산을 안 하면서 학령층이 점점 낮아지고 그러면 점점 인구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들이 단일 학생이 없어가지고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에 1990년대부터 폐교가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그 학교 수가 무려 33개. 그 중에서 매각을 하거나 민간에게 팔아가지고 이제 활용하도록 한 게 한 10여 곳이 되고 또 울산시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폐교가 한 13개 정도 돼요. 13개에서 16개 정도 되는데 울산은 대표적으로 이 폐교를 활용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공간으로 거듭난 곳이 대표적인 한 3군데 되거든요. 어떻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저 서생에 대송초등학교라는 게 있어요. 대송초등학교 그 학교가 폐교가 돼가지고 방치되었는데 그곳이 너무 경치가 좋거든. 그 좋은 경치를 어떻게 활용할까 하다가 생각해낸 게 바로 지구 환경 이런 것과 연관된 학습장으로 만들자 해가지고 대송분교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저 상부에 가면 군건정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마을 공동체를 어떻게 꾸려가지고 재활용할 것인가를 하는 어떤 집적화된 분교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길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게 폐교되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자연 놀이터로 만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주말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활용을 하고 있죠. 교육시설을 넘어서 지역 주민을 위한 공용시설로도 많이 발전되고 있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서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놀라운 게 뭐냐면 울산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쪽의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학습의 장을 제공하잖아요. 그게 활용이 되면서 점점 활성화된 것도 놀라운데 이 폐교됐던 학교가 다시 뒤에 서사초등학교로 올해 3월달에 문을 열었어요. 재개교를 한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역사를 가진 곳이 바로 서사초등학교다. 이렇게 보면 돼요. 들꽃학습원이 생겼다고 마을이 사라지는 게 아닌데요. 들꽃을 통해 서사마을의 자연과 역사, 사람 이야기를 담아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울산실록에서 들꽃학습원 어떻게 기록할까요? 울산은 공장의 건설, 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고향을 잃어버린 것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 서사초등학교 있는 이 들꽃학습원 주변은 새로운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고향을 싸그리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곳이거든요. 그런 스토리가 담겨 있는 이곳이 지금은 들꽃학습원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났거든요. 평소에 잘 보지 못하는 들꽃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이 가까이에 있다는 거 놀랍잖아요. 네. 그게 바로 울산의 도시 역사와 함께 간다는 거, 그리고 폐교의 재활용이라는 측면,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시민들이 꼭 이곳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꼭 한 번씩 보고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시구절이 있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들꽃도 그런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자연이 살아 숨쉬는 이곳으로 나들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꼭 놀러오세요. 살아있는 야생도감 들꽃학습원입니다.